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잠금 후 보일러 하자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 법원 판례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주택을 중개할 때 누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보일러 문제인 것 같아요. 여름을 제외하곤 봄, 가을, 겨울 온수와 난방을 늘 사용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노후된 집을 매매해서 입주해보니 보일러 하자가 발견됐는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이 무조건 있느냐. 그래서 최근 2021년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공유해 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9년 8월 땡땡일 인천 땡땡구 땡땡아파트 땡땡호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 31일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후 2019년 11월 25일에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그 후 2019년 12월 3일경에 해당 부동산에 보일러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년 12월 4일 위 보일러를 교체하였다. 보일러는 2000년 10월식이에요. 그리고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에 근거하여 보일러 교체비를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판결 요지는요. 첫째, 2000년 10월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된 상태였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부동산의 연식 등을 토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두 번째, 원고가 보일러 교체를 의뢰한 업체에서도 보일러 교체의 원인 등에 관하여 보일러 노후로 인한 교체, 원인, 열교환기 파손이라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세 번째, 원고가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약 한 달가량이 지난 날짜에 입주하였는 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보일러 교체의 원인이 된 열교환기 파손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로 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현 시설물 상태로의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다. 가로 닫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선고된 판결이에요. 정리하면 노후화된 주택은 충분히 노후화를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의 최근 판례에서도 보일러의 파워트랜스 및 급탄기 등은 소모품에 불과하므로 보일러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래된 집의 매매 시 그 집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에 해당하는 부품을 갈아 끼우면 해결되는 경우 그러한 부품 교환비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위의 두 판례를 종합해 보면 노후화된 주택은 노후화를 인지하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이유로 부품 교환비 또는 교체비를 하자담보 책임으로 매도인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올 초에 좀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집은 주인이 거주했던 집이 아니고 10년 넘게 계속 세를 놨던 집이에요. 최근 세입자는 2년 가까이 거주하다가 한 달 전에 이사를 했고 비어있는 한 달 사이 매매가 돼서 매수인이 입주를 했어요. 매도인이 거주하던 집이 아니어서 계약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직접 거주하지 않아서 상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입자도 어디 수리해달라고 전화한 적도 없어서 큰 하자는 없을 텐데 혹시 자잘한 소모품 같은 거는 교체해야 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해서 매매가를 조금 조정해 주겠다. 그렇게 매수인에게 인지를 시키고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라고 특약도 기재하고 계약이 돼서 잔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삿날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나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일단 기사님 방문하시면 직접 통화 연결시켜 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서비스 기사님이 보더니 뭐도 문제 있고 뭐도 문제 있고 뭐도 문제 있고 부품 몇 개 갈아서 안 된다고 몇 개 갈아 놓으면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테니
아예 새 보일러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교체해야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일러 자체에 하자냐고 물었더니 자회사 제품이라 그런지 선뜻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처음에 기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통화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하고 나중에 매도인께서 수리만 하기로 했다고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리만 해도 되는 거였구나. 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품만 교체해서 될 일이었으면 애초에 새 걸로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 좀 찜찜했는데 그러기로 했다니까 기사님이 16만 원 정도 들여서 부품 2개만 교체 수리를 했어요. 근데 기사님 가고 나서 사용하려니까 작동이 여전히 안 된다는 거예요. 기사님한테 다시 연락했더니 그래서 새로 교환하라고 했던 건데 주인이 수리만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드린 거라고 그러더래요. 결국 이 보일러는 수리 전이나 수리 후나 한 번도 사용을 못한 거예요. 순간 짜증이 확.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기사님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설명하는 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솔직히. 수리만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는 거 누구보다 기사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부품 몇 개만 교체했다가 또 작동이 안 돼서 그때 가서 새 걸로 교체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한다고 좀 더 설명을 해주셨다면 비용을 낼 사람이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죠. 근데 수리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서비스 신청했더니 기사님이 그래서 처음부터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 않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은 새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매도인 매수인 반반 부담으로 설득했습니다. 근데 계약 당시에 매도인 매수인이 보일러에 대해서는 안심을 했던 것이 보일러를 2013년도에 새로 교체했고 거기다 최근까지 젊은 부부가 갓난쟁이와 생활을 했었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 모두 생각했던 거죠. 암튼 이 집은 중간에서 중재하기가 어려웠어요. 서로의 입장이 너무 잘 이해됐거든요. 매수인 입장에선 보일러 사용도 못 해봤는데 교체 비용을 자기가 다 지불하자니 억울하고 매도인도 나름 가격 조정해서 팔았고 이미 잔금도 다 끝났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니 억울하고 그래서 매도인께 설명드렸죠. 물론 매도인도 예상치 못했던 하자가 생겨서 억울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매수인은 날씨도 추운데 입주하자마자 보일러 사용도 못 해보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니 더 억울할 것이다. 그리고 매매 가격 조정해 주실 때 보일러 교체까지 예상하고 그 비용까지 포함해 깎아주신 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 사용도 못 해본 보일러 교체 비용을 매도인께서 교체해 주셔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서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반반씩 해야죠. 이미 들어간 수리 비용 16만 원요? 환불 못 받았어요. 기사님에게 아예 작동도 못 해봤는데 끼어만 놨던 부품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개봉한 건 준 거라서 사용 못 한대요. 교체할 때 빼달라고 해서 당근마켓에라도 팔 걸 그랬나 봐요. 결국 매도인은 수리비 16만 원에 교체 비용 72만 원 중 반인 36만 원 더 부담하게 됐고요. 안 써도 될 수리비를 16만 원을 더 쓰신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기사 욕도 하고 전에 살던 세입자 욕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런 경우 당사자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당사자가 시간, 거리상 그리고 귀찮다고 직접 못 올 경우가 많아요. 그럼 중개업자가 귀찮다고 한 발 물러서 있지 말고 서비스 기사님 방문할 때 직접 가서 설명 듣고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사님과 비용 부담할 사람을 직접 통화 연결해주면 내용이 정확히 전달이 되고 그래도 매도인이 강경하게 나오면 직접 보고 들은 제가 재차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고요. 이 집의 경우도 서비스 기사님 오면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매수인 부모님이 중개업자 귀찮게 부르기 미안하다고 저를 안 부르시고 기사님 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셔서 일이 더 꼬인 케이스예요. 날 추울 때 보일러 고장나고 한여름에 에어컨 고장날 때가 제일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항상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현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요. 중재하는 과정에서
말의 여과를 잘 시켜야 하고요.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